오늘은 연화장애 삼킴곤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화장애, 즉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것이죠. 노인 인구 3인 중 1명이 연화장애를 할 만큼 흔하지만 원인도 매우 다양합니다. 삼키지 못하는 음식물이나 역류된 음식물로 폐렴을 일으키기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영양 부족 상태를 일으키죠. 먼저 삼킬 때 정상 생리를 이해하시는 게, 이 질병을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단계는 구강 단계, 두 번째는 인두 단계, 세 번째는 식도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강 단계는 음식을 씹고 또 침과 잘 혼합해서 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인두 단계라는 것은 인두, 상부식도, 괄약근, 상부식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덩어리가 하인두로 들어오면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후두를 들어올리고 앞으로 당기고 괄약근이 열리면서 식도로 음식을 넘기는 것을 인두 단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도 단계는 음식을 삼키면 하부식도, 괄약근이 열리면서 폐활근 식도가 순차적인 운동을 해서 음식을 위로 보내주는 3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삼킨 곤란은 위치와 발생 따라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쳐서 구강, 인두 연화곤란, 식도 연화곤란 두 가지로 크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증상도 틀리고 치료도 틀려지는데요. 그 이유는요, 구강, 인두 연화곤란을 일으키는 부위는 횡문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횡문근이라는 건 이제 팔다리 근육처럼 수익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이고요. 신경이 지배를 받는데 특히 이때 사용하는 근육들은 거의 다 뇌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신경이 망가지는 뇌졸중이라든지 치매, 파킨슨병 이런 데서 연화곤란이 심하죠. 흉부식도는 평활식도이기 때문에 평활근을 조절하는 그런 신경이나 근육의 병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식도 삼키곤란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구강인두 삼킴곤란과 식도 삼킴곤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뚜렷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구강인두 삼킴곤란은 삼키질 못하기 때문에 목에 국한돼서 걸려 있는 거고요. 특히 음식이 식도로 못 넘어가니까 거꾸로 역류해 가지고 코로 음식이 넘어온다든지 아니면 기도로 흡입돼서 살에 들리고 기침을 클럭클럭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형식보다는 액체 유동식을 잘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물 마시다가 더 살에 들리고 이런 게 더 흔하시고요. 구조적인 원인으로서 이제 부경부에 암이 있거나 후두 질환에 의해 생기거나 아니면 경부식도에 애비나 개실이 있을 때 생기고요. 운동성 원인으로는 이제 신경학적 장애가 하는데요. 가장 흔한 것은 이제 뇌졸중이죠. 뇌졸중으로 신경이 망가져서 연화곤란이 생기는 것이고요. 파킨슨병, 치매 등도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또 근육이 망가지는 중증 근무력증이나 다발성 근염에 의해서도 연화곤란이 생기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면 점점 근육이 감소되는 근감소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노인 연령층에서 근감소증이 심하게 되면 연화장애가 심하게 돼서 거의 3명에 1분이 노인에서는 연화곤란이 생긴다고 하고, 그 연화곤란이 이제 구강인두 삼킴곤란이 되겠습니다. 구강인두부에 병이 생기니까 후두경을 직접 본다든가 또는 뇌에 문제가 있는지 신경과에서 이 병에 대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제 식도 삼킴곤란의 경우는 식도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식도암이나 부식성 식도염에 의해서 협착이 생긴다든가 또는 양성질환으로 식도 역류질환이 심해져서 식도에 의한 협착이나 호상구성 식도염에 의해서 생길 수 있고요. 식도 운동질환으로서는 약할라지라든지 미만성 식도 경련 등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평활근 식도는 그래서 내시경 검사를 하거나 또 식도 점막을 생검해서 진단할 수 있고요. 운동에 의해서 식도 내압 검사, 식도 조영술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소화기 내과에서 담당하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이제 구강인두는 삼키지 못해서 목에 걸리면서 사례가 들리거나 또는 코로 음식을 토하는지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뇌신경이나 근육이 망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비인후과나 신경과에서 평가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식도 삼킴곤란은 꿀떡 삼킨 다음에 딱 걸려서 흉부에 걸리시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역시 식도암 같은 병이나 또는 영성 식도가 아닌 양성질환 또는 식도 운동질환이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가 우선적이고 식도 점막생각을 진단하거나 내압 검사 같은 운동기능 검사를 평가할 수 있는 소화기 질환입니다. 특히 이제 식도 삼킴곤란은 증상으로 질환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고형식의 연화곤란이 생기는 간헐적으로 삼킴곤란은
구조적으로 이제 외비나 또 단순 협착이 있기 때문에 걸릴 때도 있고 안 걸릴 때도 있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고요. 몇 주에서 몇 달에 딱딱한 음식을 못 삼키는 삼키곤란이 진행이 되면 특히 식도의 내강은 3cm거든요. 근데 13mm 이하로 좁아지면 딱딱한 음식을 먹기 힘들게 됩니다. 점점 좁아지면 유동식 또 못 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서 점점 고형식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는 삼키곤란은 식도암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암은 뭐 1, 2년 내에 진행이 빠른데 수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되는 고형물에 대한 간헐적인 삼키곤란은 이제 식도염이나 영유석 식도염이 심할 때는 협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염증이 가라앉으면 협착이 풀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이에 반해서 액체와 고체, 딱딱한 음식이나 물이나 모두 지속적으로 연화곤란이 생기는 것은 운동기능의 장애인 운동성 삼킴곤란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운동기능 검사를 해야 됩니다. 또 연화곤란과 함께 통증이 동반되면 감염이 돼 있다든가 알락 유인성 식도염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런 경우 이제 내시경으로 보면 금방 진단이 되겠죠. 음식 삼킴곤란이 있는데 갑자기 딱 막혀서 하나도 못 먹겠다. 이것은 협착이 심해진 게 아니고 그 협착에 이물이 낀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협착이 없어도 연세 드신 분이 큰 고기 덩어리 먹다가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협착이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콩 같은 게 걸려서 점 더 부러지면 점점 협착이 심해지죠. 이물이 낀다고 해서 물론 이제 생선가지 같은 이물이나 아프시면 당장 병원에 오시게 되지만 이제 큰 고기 덩어리나 이런 거에서 막힌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침을 삼키지 못하고 질질 흘린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거든요. 이럴 때는 반드시 응급실로 당장 오셔서 이물을 꺼내야 됩니다. 대신에 침을 삼킬 수 있고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좀 여유를 가지고 외래를 방문해도 되겠습니다. 구강인두 삼킴곤란의 치료는요, 신경과에서 뇌 CT를 찍어서 뇌신경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거나 또는 후두경을 해서 진단을 하는 건데요. 원인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되게 신경학적 손상은 구인도 삼킴곤란은 이제 원인 질환을 치료해도 기능적 결손이 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이제 재활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좋은 재활 치료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이제 낙심하지 마시고 병원을 꼭 찾아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아주 좋은 방법으로 물론 시간이 걸리지만 회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활과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치료는 대개 흡입에 생기는 폐렴의 위험성을 줄이고 또 영양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비위관 또는 내시경으로 이제 위루술을 시행해서 윗줄을 꽂아서 영양을 공급해 준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식도 삼킴곤란은 이제 원인 질환 역시 치료하는 것인데 내시경으로 이제 진단해서 좁아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하거나 근본 치료가 안 되더라도 협착을 해결해 주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부지 확장을 하거나 풍선으로 확장을 해서 식도 확장술로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암이나 너무 딱딱해서 협착이 풍선으로 잘 안 될 때는 아예 스텐트를 꽂아서 협착을 해결하기도 하고요. 운동진단은 이제 요즘에 내시경 수술법인 포엠이라는 수술법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지난번 저희가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포엠을 시행하면 모든 운동질환도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후상부 식도염 같은 경우는 이제 식이 알러젠을 제거하거나 또 국소적으로 이게 스테로이드를 삼켜가지고 치료하는 스테로이드요법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인 만큼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됐고 다행히도 이제 구강인두 연화곤란이나 식도 연화곤란이나 많은 치료법들이 최근에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걸 이제 요약해 보면 이제 크게 구강인두 식도곤란이 횡문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뇌신경과 횡문근의 질환 때 생기는 것이고요. 식도 운동이라는 평형의 식도연화니까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원인 질환을 구분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어느 과를 방문하셔야 되는지 어떤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는지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좋은 치료법이 다 많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고 새로운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망하지 마시고 때로는 이런 손상이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또 영양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런 유지하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최신의 방법들을 잘 포함시켜서 재활과 또 내시경 치료를 도움을 받는다면 연화곤란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